하루도 안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거 아파서 죽겠어 어떻게 해요? 일주일은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 문제가 병원이 너무 가까워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선생님 저희 집 사거리예요. 정형외과면 다 꽉 찼잖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살림마당 1일 MC를 맡게 된 토깽이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어깨, 관절, 무릎을 전문으로 하시는 날개병원 이태원 원장님 모시고 오늘 주부님들의 의견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개병원의 이태원 원장입니다. 날개축지, 어깨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무릎, 발목, 복부, 팔꿈치 이런 여러 가지 관절을 주로 치료하는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손목, 팔꿈치 이런 이 상완 부위에 대해서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에는 주부님들 환자 제일 많이 오는 케이스가 체칼에 손을 비어서 오는 응급 환자가 많더라고요. 살림하다가 어떻게 아파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오는 환자들이 좀 특이할까요? 부상?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엘보지 엘보. 엘보도 두 종류가 있어요. 골프 엘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꿈치에 이제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데 더 흔한 건 이제 바깥쪽에 있는 엘보거든요. 여기 이제 테니스 엘보인데 손가락을 펴고 손목을 드는 힘줄들이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안쪽은 반대로 손목을 구부리고 손가락을 잡는 힘줄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흔한 게 빨래를 짜는 게 손목이 살짝 이렇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는 힘줄이 여기 톡 튀어나오면서 이제 힘이 들어가 이렇게. 힘이 생기죠 여기. 네. 내려보세요. 네. 빠졌다가 주먹 접으세요. 여기 톡 튀어나오죠. 요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외상과라고 그래서 네. 이 외상과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힘줄이 자극이 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힘줄이 상처받고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는 외상과염. 안쪽은 내상과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손가락 쓰다가 많이 쓴 주부들 보면 딱딱거리고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방아쇠 수지.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손가락에 쓰는 힘줄들이 부으면서 두꺼워지는데 제한된 공간 속에 신경이 같이 껴있다 보니까 신경이 눌리는 정중신경 증후군. 그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저리고 손가락에 힘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주부들이 아주 흔하죠. 손목 터널 증후군 저 수술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말이 걸레질을 제발 이렇게 짚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들었거든요. 주부들이 쓰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물건 이렇게 가벼운 거지만 반복적으로 드는 거, 그다음에 행주나 빨래 짜는 거 있죠. 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손목하고 힘줄 인대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요. 제일 나쁜 생활 습관이 걸레 짜는 거군요. 비틀어 짜는 반복적으로 거. 비틀어 짜는 거. 거. 그게 이 손가락, 손목, 팔꿈치에도 스트레스가 가지만 어깨에도 스트레스가 꽤 많이 가요. 관절들을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오는 증상들이라서 네. 그런 것들 좀 도와줄 수 있는 장비, 막대 걸레질 같은 거, 좀 더 발전된 사람은 로봇 청소 이런 거 하듯이 내가 관절을 많이 쓰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좀 내 손을 직접 쓰는 걸 줄여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살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살림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손목을 풀어준 동작이 그렇죠. 있다고 예, 들었어요. 이게 우리 관절이란 거는 네. 기계랑 똑같아요. 자동차 기계 움직이는 건 똑같다. 처음에 엔진 시동을 걸면은 소리 요란하고 매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 윤활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인데 힘줄들이 엮여 있잖아요. 네. 걔가 좀 쉽게 말하면 열 받아야지 효율성이 높아지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열을 좀 해줘야 된다. 예열시켜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준비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하듯이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많이 해줘야죠. 빈손으로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펴고 위아래로. 이거요? 네. 이거? 그러면요, 선생님. 몇 회 정도나 하는 게 적당할까요? 네. 이렇게 네. 뒤집어가지고 네. 손등을 위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움직이는 한 10번 정도 하시고 아, 그 정도만 해도 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네.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한 10번 정도 하시고 아니, 벌써 제가 해보니까. 뭔가 늘어난 느낌이 나잖아요. 네, 이완이 돼요. 네. 이거 어깨가 우리 이완이 돼요. 근육 힘줄들 다 고무 타이어인데 이게 좀 이완이 되고 열을 받아야지 이래도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짜거나 운동하면은
고장이 생기고 아프게 되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신 다음에도 네. 반대로 후열, 네. 그것도 스트레칭 똑같이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따뜻한 찜질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해주시면 더 좋고요. 선생님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 같은 아줌마들이 어깨 막 이런 데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냉찜질을 할지 음. 온찜질을 할지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관절은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계잖아요. 네. 기계는 좀 열 받아야지 원활하게 돌아가요. 우리 몸은 특히 힘줄, 근육인들이 혈액순환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네. 냉찜질은 조금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급성으로 다치거나 급성으로 화끈거릴 때 골절이 되거나 이제 삐거나 그러면 처음에 많이 붓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냉찜질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 갑자기 염증이 확 들어오니까 그걸 죽여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따뜻하게 하는 게 관절에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려면 온도가 올라가야지 그쵸.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제가 환자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어디 많이 쓰거나 그 다음에 경직되거나 이렇게 아플 때는 온찜질 하십시오. 집에서 사우나 가십시오. 따뜻한 물에 담그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아줌마들이 사우나 가는 게 정답이었네요. 아주 좋은 거예요. 저도 와. 그래서 모든 대부분 환자들한테 이렇게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따뜻한 물에 담그시고 사우나 자주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줌마들이 어깨 통증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네. 그냥 일 많이 해서 어깨 아픈가 그렇죠. 보다 하는데 어느 정도의 통증이어야 병원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대개는 이제 관절 쪽은 이제 어떤 외상으로 다친 게 아닌 경우에는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많이 화끈거릴 땐 냉찜질 하시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따뜻한 온찜질 하면서 좀 관절을 쉬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집에서 한 일주일은 보세요. 일주일. 내가 많이 쓰고 화끈거리고 아픈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거 아파서 죽겠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얼굴 보고서 일단 기다리는 게 치료입니다. 일주일은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 문제가 병원이 너무 가까워 집하고. 맞아요. 외국에는요, 미국에는 병원에서 의사 한번 보려면 10만 원 들어요. 아니 선생님 저희 집 사거리예요. 정형외과 가면 다 꽉 찼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은 네. 쉬어보고 그다음에 따뜻한 찜질 해보고 스트레칭 해보고 그렇게 하면 일주일 지나면은 그런 환자분들이 한 열에 9은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좋아지면 뭐 가까운 병원 오시고.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며 여러 냄새 탈취가 필요한데요. 멈칫 섬유향수는 99.5% 탈취력으로 식사 후 옷에 밴 냄새나 화장실 냄새를 제거해 항상 향긋한 분위기를 선사하고 4대 유해균을 99.9% 항균하여 매일 세탁이 어려운 침구나 신발, 커튼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유해 화학 성분 대신 곡물 발효 에탄올을 사용하여 덜 자극적이고 부드러워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섬유향수를 다양한 곳에 사용해 우리 집을 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이번 에피소드 후기 글을 작성해 주시면 60분을 선정하여 멈칫 섬유향수 1종을 드립니다. 단 댓글과 구글 폼즈 모두 다 작성하셔야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선생님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도구를 쓰는 걸 추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주머니들이 걸레질하면서 안진뱅이 의자를 써요. 그렇죠. 그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큰 도움이 되죠. 아 진짜요? 정형외과 의사를 봤을 때는 네. 제일 안 좋은 게 사람이 방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방바닥에 앉아서 하려면 무릎 쪼그려야 되죠. 네. 엉덩이 관절 네. 쪼그려야 되죠. 발목 접혀야 되죠. 허리 구부정해지죠. 모든 관절에 제일 이 익스트림한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은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하네요. 관절이 쫙 펴져 있어야지 자연스럽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쫙 찌부리는 거죠. 아코디언처럼. 그런 네. 자세는 당연히 앉았죠. 최대한 일을 할 때 이걸 덜 쪼그린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자세가 당연히 낫겠죠. 내가 쪼그리는 각도를 최소화시켜주죠. 엉덩이 고관절이 구부러지는 것도 조금 덜하게 하고 무릎도 쪼그린 자세에서 조금 떠있으니까 덜 구부리잖아요. 당연히 편안하고 좋은 자세예요. 선생님 그리고 그 설거지 할 때요. 네. 발 한쪽 올리고 쓰는 네. 기구가 있어요. 네. 다칠 때. 그거 아주 좋은 거야. 이게 진짜 호모 파벨이야, 파벨.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서 할 때 손을 앞으로 놓고 하잖아요. 몸이 당연히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 허리에 무리가 가죠. 허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목도 구부러지고. 그리고 고관절에도 되게 무리가 가는데 다리 한쪽 이렇게 딱 올려주면 좋은 게 뭐냐면 고관절이 살짝 굴곡이 되고 무릎이 살짝 굴곡이 되면서 허리가 이렇게 원래대로 형태로 이렇게 똑바라져요. 사실은 우리 허리가 옆에서 보면 일자가 아니에요. S자, S자. 요게 아주 중요한데 요게 이제 사람이 구부정하다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오목해야 될 허리의 척추 굴곡이 앞으로 구부러져요. 그러면서 모든 일의 시작이야. 척추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협착이 시작되고 오래되면 그래서 다리 저린 게 생각되는데 그걸 잡아주기 위한 자세가 한쪽 다리 살짝 올려주는 거. 그러면 요추 전만이 딱 살아나면서
허리에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어디서 듣고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딱 다리 한짝 들고 있는 할머니도 있어요. 그분들은 천재야. 호모 파베르. 허리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지. 원장님 이거 진짜 제가 궁금했는데요. 네. 제가 손목 부러지고 나서 주변인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너 골밀도 검사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갱년 여성들이 골밀도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골밀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게 뼈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뼈가 약하면 골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골밀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어려서부터 골밀도가 쭉 올라가다가 20, 30대 그때 제일 피크예요. 그러면서 벌써 한 30, 40대 되면은 골밀도가 자연적으로 쭉쭉 빠져요, 이렇게. 선생님 잠깐만요. 30대부터 빠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골밀도는 초기에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골밀도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골절, 근육 손상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새는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내가 오래 사는데 뭐 다 부러지고 뭐 힘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골밀도예요. 그래서 밀도를 지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음식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음식은 우리 이 현대인들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웬만한 건 다 섭취가 돼요. 특히 이제 칼슘 같은 거 뼈에 좋다고 하잖아요. 멸치라든지 우유 이런 이 기본적인 음식물들에 있는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것만 잘 섭취해도 일반적인 것들은 다 칼슘은 흡수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칼슘 흡수를 돕는 게 이제 비타민 D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D는 사실은 이제 먹는 걸로 흡수하기는 힘들어서 주사제 같은 게 있긴 한데 제일 간편한 것은 햇빛을 일정한 햇빛을 잘 쬐는 거예요. 보통 햇살이 좀 따뜻할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집 밖에서 햇빛을 쬐면서 걷는 운동 이 정도만 해도 비타민 D와 함께 골밀도가 이제 흡수가 되는 거고요. 저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게 제가 햇볕 받으려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산책을 하거든요. 뒷산을 오르거든요. 네, 너무 좋죠. 햇빛 받아서 비타민 D 합성돼서 칼슘도 좋아지고 적당한 운동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힘줄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스테로이드제 저 맞았었거든요. 네. 그 소음파로 해가지고. 예, 맞아요. 근데 저 그거 맞다가 좋았는데 주변에 하도 못 맞게 해가지고 안 맞았어요. 그 이유가 예.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속설이 있어요. 예, 예, 그건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환자들한테 질문 제일 많이 얻는 것 중에 넘버 1, 2쯤 돼요. 우와. 주사를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네. 뼈 주사 아니냐, 스테로이드 아니냐. 네네. 100이면 100 다 물어보는데 네. 일단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거는 치료제 약 성분이잖아요. 네. 이거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약이에요. 개발됐을 때 노벨상도 받은 약이거든요. 어머. 잘 쓰냐가 중요한 거지. 모든 약이나 치료는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한 거지. 잘못 쓰면 독이 되고 잘 쓰면 약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제제도 염증이 심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써야 됩니다. 쓰고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해결이 되면 원인적인 거 치료를 운동치료라든지 이런 재활치료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아파지면 또 와서 그것만 맞고 이래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환자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옆집 사람이 그거 쓰면 안 된대. 정형외과 전문을 앞에 두고서 일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네. 얘기하면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 내 말을 들어서 내 말을 치료해준다고 하는데 근데요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선생님 말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뢰가 중요하고 네. 환자들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진행 과정 이런 치료의 방식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따라나가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 나오신다니까요.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그 손목이 아파서 온갖 종류 마사지기를 다 섭렵을 하셨대요. 네. 그런데 그 손목 아픈 거에도 아까 좀 중복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안 쓰는 것이 답인가요? 그리고 자이로볼 같은 운동기구가 도움이 될까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일단 손목 뭐 검사를 해봐야 될 수도 네. 있겠지만 내가 다치거나 특별히 외상으로 뭐 못 쓰게 된 정도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하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거나 쓰는 양의 문제인데 갑자기 많이 쓰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쉬어줘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따뜻한 찜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안 쓰게 되면 굳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관절 운동하면서 스트레칭 해주는 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자이로볼 운동기구. 예, 이렇게 막 흔들면서 하는 네. 거. 그것도 치료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별도로 이렇게 많이 권장하진 않아요. 아. 사람마다 강도를 조절하기도 힘들고 그냥 흔드는 정도 동작을 하면서 내가 손목을 쓰는 운동을 하는
자극을 주는 의미로서는 괜찮은데 실효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족저근막염 때문에 설거지도 힘들 정도로 오래 서 있는 게 힘들대요. 네. 체외 충격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완벽히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게 환자분들이 질문할 때 완벽히 치료해 주세요. 네. 참 힘들어요. 관절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계예요. 네. 내가 쓰면서 관리해야죠. 이 족저근막염도 우리 족부 질환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것도 안 서 있고 앉아 있으면 안 생기는 병이에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서 있으면서 이 발은 이렇게 아치라고 있죠. 족부 아치. 네. 요걸 잡아주는 활시위가 네. 딱 붙어 있는데 거기 자리에 염증 자극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그거를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찜질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발바닥 스트레칭을 해서 빈병 밟아서 이렇게 돌리고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알아요. 거 있죠. 그런 거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병도 결국은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관리하는 병. 내가 잘 관리하면 싹 깨끗하게 완치된 것처럼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무리하거나 뭐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거나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다 이러면 또 유발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낫기를 원하면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아 이거는 병도 아니다. 내가 그냥 관리하면은 안 아플 수도 있는 병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안한 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가 내려가니까. 그렇죠. 네, 지금 손목, 팔, 뭐 어깨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주부님들이 부엌이나 주방, 빨래 이런 거 하면서 하는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관절에는. 부러지거나 이런 외상이 아닌 이상 이렇게 많이 써서 생기는 병들은 대표적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쉬어주고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관리를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뭐 발 받침대 뭐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관절에 큰 부담 없이 안 아프고 오래 잘 쓰실 수 있는 이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원장님 모시고 손목과 팔목 위주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